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PM 프로젝트 수요 예측 및 재배치 모델 개발의 플로우 캐스트입니다. 저희 조는 조명환, 박선우, 정종혁, 김도현으로 구성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로부터 개발 과정, 웹 서비스 시연, 발전 계획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먼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을 이용한 1인 이동수단을 지칭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 해결과 친환경성, 라스트 마일 해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박강받는 추세의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입니다. 이 중에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역에서 회사까지 가는 거리 혹은 역에서 학교까지의 그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대부분 최근까지는 도보로 이동을 이걸 하였으나 최근은 더 고도화된 사회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로 점차 변해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어떤 도시 개발 계획과 어떤 이동 수단에서 혁신을 이루어낸 퍼스널 모빌리티지만 저희 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왼쪽 화면입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현재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들과 백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가 원래 있어야 되는 스테이션들이지만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거의 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스테이션들을 나타낸 지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미 다 이런 모든 퍼스널 모빌리티는 다 어디 있냐라는 이런 뉴스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용에 관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PM과 수요 그리고 공급 간의 불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기 위해서 스테이션에 방문하면 퍼스널 모빌리티가 해당 위치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장 내에서 더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AI 기술과 융복합하여 효율적인 재배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7월 10일부터 기획 및 설계에 들어가 23일 모델 완성 및 웹 서비스 구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 조는 각종 PM 운용에 요소를 미치는 각종 요소들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 수집, 이러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AI 기술을 적용하여 학습을 시키며 이러한 AI 기술을 적용된 모델들을 토대로 프로젝트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웹 서비스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 조원들입니다. PM의 종명환님, 기획의 발표자인 저, 모델링의 정종혁,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박선우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이후부터 개발 과정에 대해서 소개드린 후 웹 서비스 소개, 발전 계획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박선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입니다. 저희는 인구, 인프라, 기상, 시간대 총 4개 범주로 나누어 데이터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인구는 인구 상관성, 그리고 인프라는 공간적 특성, 그리고 기상은 기상 영향, 그리고 시간대 시간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 4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 4개의 데이터는 이 PM 예측 모델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즉, PM 수요는 시간, 공간, 기상 조건, 인구 특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데이터 수집입니다. 인구 데이터는 유동인구와 행정인구, 생활인구 총 3가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세 데이터는 모두 서울 공공 데이터에 취득을 하였으며 먼저 유동인구는 실시간 위치를 기반한 데이터로 하지만 이건 범주형이고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였으며 가장 큰 문제는
2025년 이전 자료가 부재로 큰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다음 행정인구입니다. 행정인구는 주민등록의 기준 공식 인구로 다만 한계점이 정적인 데이터였으며 그리고 실제 체류 인구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인구로 이 생활인구는 시간대별 인구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피크타임 수 예측이 적합하였고 그리고 연속 수치형 데이터로 인하여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이 용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 반경이 반영되었으므로 행정인구보다 보다 현실성 높은 데이터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데이터입니다. 인프라 데이터는 이 대여 정보와 자동 로드 두 가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두 데이터 모두 서울시 공공 데이터에서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상 데이터입니다. 이 기상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 서울의 각 25개 행정부의 습도, 풍속, 강수, 기온 4개의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21년부터 25년까지 1시간 단위로 모든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는 생활인구와 대여량의 상관관계로 이 좌측은 히스토그램, 오른쪽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인구와 대여량 사이에 양 플러스 상관관계가 존재했으며 이 일정 인구수 이상부터 대여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인프라 데이터는 이 좌측은 노선 길이에 따른 대여량과 오른쪽 행정부와 대여량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 길이에 따른 대여량은 이 노선 길이와 이 평균 대여량의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이는 그저 단순한 길이보다는 이 실효성이 높은 노선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우측 그림을 통하여 이 교통요지 및 주거 밀집 지역에는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후 데이터입니다. 이 기온, 습도, 강수량, 풍속을 모두 히스토그램에 나타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온에서는 15도에서 25도에서 가장 활발히 나타났으며 습도 또한 가장 쾌적한 습도에서 가장 높은 대여량을 나타냈으며 강수량 또한 이 비가 오지 않는 날에만 대여가 활발하여 이 강수 자체가 이 PM 대여 주요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풍속 또한 마찬가지로 약한 바람일 때만 집중됐습니다. 즉, 이 PM 대여는 맑고 따뜻하며 습도와 바람이 적절한 날에만 집중되었으며 이 기상 악조건은 이 PM 대여를 억제하는 핵심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취득한 데이터로 시계열 분석한 결과 일반, 주간, 계절성이 모두 주기성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이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수요 대응 예측 모델 개발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모델 개발 설명 발표하겠습니다. 모델 개발 과정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모델을 설계하기 시작한 시점에 데이터 분석 파트와 커뮤니케이터를 통해서 가설을 먼저 설정하였습니다. 최초의 저희 목표는 민간 PM을 수요대하는 가설을 세워서 적정한 민간 PM을 배치함으로써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활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기후에 대한 내용, FM, LM 활용에 따라서 시계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고려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좀 더 고려했던 내용은 공공자전거의 수요에 따라서 공구도가 부족할 때 저희는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M2 모델에 대해서 민간 PM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가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공자전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델이 하나가 아니라 공공자전거 수요에 대한 가설, 즉 두 가지 모델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공공자전거 수요에 대한 가설을 M1이라고 칭하고 민간 PM에 대한 가설은 M2라고 칭하겠습니다. 먼저 M1 모델을 먼저 설계하였습니다. M1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공자전거의 수요량에 대한 예측 모델이었고 나중에 나아가서 M2 모델, PM 수요하는 예측 모델을 피처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델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외기 모델과 분류구성 모델을 두 가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외기 모델을 선정하였는데요. 이는 M2 모델이 피처로서 사용할 때 공공자전거의 타겟 변수가 갖는 이상치, 극단감, 그리고 불균형적인 데이터의 분포 특성에 의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선형외기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M1 모델의 설계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정은 DNN 설명회계 모델을 선택하였고요. D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절대값 오차, MA가 0.32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설명도 R2 스퀘어가 0.87로 아주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이 모델을 선정하였는데요. 처음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분석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길에 대한 평균 대열량의 데이터가 강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서 조금 더 깊게 분석하였습니다. 앞서 앞에 보이는 그래프들은 각 행정구별로 평균 노선 길이의 변화와 자전거 노선 길이의 변화와 대열량의 그래프인데요. 여기 녹색 그래프가 녹색 선이 자전거 노선 길이의 변화입니다. 자전거 노선 길이가 변하지 않았는데 대열량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똑같이 증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노선 길이에 따라서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노선 길이의 증가가 대열량 증가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여서 향후에 노이즈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M1 모델, M2 모델 전부 다 시계열적 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사용하고 기상의 변화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계절 특성에 따라서 사계절이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계열에 대해서 점검을 좀 더 깊게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7월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보면 파동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따라서 확인하면서 그래프의 주기성을 조금 점검했고요. 이를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펫 모델을 활용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프로펫 모델에서 체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대열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즉 시계열성을 갖는다까지는 체크가 되었고요. 사실 프로펫 모델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면 그냥 프로펫 모델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검정색 점들이 실제 값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에 이상치나 극단값 이렇게 불균형적인 분포가 있다 보니까 프로펫만으로는 M1 모델에서 M2 모델로 피처를 활용할 때 제한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깊은 모델을 저희가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M1 모델, 공공정보 모델에서 데이터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입력 번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과 동일하게 비정규성, 극단값, 그리고 불균형적인 분포를 보였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타겟 변수에 대한 체크였습니다. 타겟 변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그 EDA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데이터의 75%가 232 이하, 즉 대다수의 서비스가 저수요 구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시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맥스 스케일러나 극단값에 강한 로버스 스케일러 혹은 로그 스케일을 활용해가지고 이상치를 예측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 하였습니다.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겟 변수의 분포를 한번 체크했습니다. 가장 우측부터 해가지고 박스 플랫, 바이올린 플랫,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웨더와 통도를 확인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체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겟 변수가 비정규성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이상치가 극단적인 값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거를 범주를 선정할 때 이상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최초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돌리려고 했으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설계하려 했으니까 판자스의 Q컷 기능을 통해서 퀀티티를 동일하게 맞추는 기능을 통해서 모델을 한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범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스 0부터 클래스 4까지는 0에서 40 가까이 되는 한 클래스가 0에서 40 가까이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5, 6, 7로 가면 갈수록 그 범주는 넓어졌고 마지막 클래스 8 같은 경우에 제일 작은 값이 394인데 맥스 값이 3258이라는 아주 큰 범주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클래스를 많이 나누지 않으면 마지막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가 너무 광범위해지거나 균등 분배를 하게 돼도 마지막 클래스가 너무 광범위해지거나 그러다 보니까 M2의 피처 값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같은 클래스로 두 개에는 가중치를 곱했을 때 그 값의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는 여기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할까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분류 분석 모델을 결국에는 세 개를 다 돌려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LSTM 같은 경우에는 99%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성능을 기록했고 D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97%, 라이트 GBL 같은 경우에는 99.1%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값들이 어떤 모델을 사용해도 M2 모델의 샘플 모델에서 애큐레시가 40%를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그 부족 지역을 예측해야 됐고, 그래서 사업성을 끌어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델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린 게 결국에는 선형회귀 모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LSTM 모델을 먼저 고려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계열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LSTM을 먼저 확인하였는데요. LSTM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평균 절대값 오차가 2.0이라는 뜻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 사용하고 싶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클래스 가장 낮은 범주에는 제일 낮은 값이 4였습니다. 4에서 MA가 2가 발생하게 되면은 에러라는 값이 50%, 플러스 마이너스 50%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모델을 좀 더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DNN 모델을 확인하였습니다. DNN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절대값 에러가 0.32로 아주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M2 모델의 필조로서는 더 좋은 결과를 노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M2 모델의 선정입니다. M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온 M1 모델의 값을 가지고 피처로 활용해서 5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능 평가하면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였지만, 저희 목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예측했어야 됐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재배치를 수행해서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모델 대비 월등한 성능뿐만 아니라 예측 목표로 삼았던 공급 부족과 공급 절대 부족에 대한 리콜 값이 우수했어야 했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그 값에서 아주 우수한 값을 보였습니다. M2 모델을 설계할 때는 M1 모델과 동일한 도메인을 활용한다고 저희는 가정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조금 더 추가해냈어야 할 부분은 공공자전거의 수요에 대한 값과 대여량, PM 대여량에 대한 값이 추가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이제 나중에 고려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어떤 걸 사용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LSTM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성에 대한 예측이 아주 강한 모델이어서 선택하였고, DNN 모델과 라이트 주기병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속성을 저희가 1년 전값을 대입해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시계열 속성을 피처로 활용했을 때 그 모델을 가장 피처에 대한 분석력이 좋은 모델로 추천했던 게 DNN과 라이트 주기병이었습니다. 캐포스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 처리에 강해서 선택하였고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강한 그런 데이터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M2 모델은 M1 모델과 동일하게 시계열 특성을 점검했고요. M1 모델보다는 조금 더 민감 PM에서 이상치에 대한 예측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은 모델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M2 모델 피처 분석 공략 로다입니다. 샘플 모델은 22년에 1월부터 3월까지의 모델을 체크하였고요. 분리 모델의 정확도는 70에서 75%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도는 75% 이상의 진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피처 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중요도를 분석하여서 활용하였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대다수 피처가 상관계수가 모두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처의 중요도를 한번 체크한 다음에 수치가 낮은 값들이 노이즈로 작용할 것을 예상해서 피처에 대한 고려를 좀 더 진행하였습니다. 피처 임폴터스 그래프는 넘파이의 컴성 그래프입니다. 사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이 모습은 피처의 다양성 부족과 추가 데이터 확보의 한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원했던 모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토지 활용도나 건축 목적 등 인프라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조금 더 수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M2 모델의 타겟 변수 설정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 목적이 공급 부족을 예측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타겟 변수의 범주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K-민지 분석과 실내 계수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 범주를 한번 체크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이제 수동으로 조금 나눠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K-민지 분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K-민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우선은 통계자 특성을 먼저 좀 확인했습니다. 통계자 특성을 확인해보면 최소값은 3, 최대값은 167, 평균이 28에 호주분자가 24였습니다. M5 모델과 동일하게도 아주 낮은 수치의 서비스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비대칭적인 분포 그리고 이상치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박스 플랫, 바이오린 플랫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외도와 조금 더 한 번 더 체크하였는데요. 앞서 M5 모델과 동일하게 타겟 변수의 비대칭 분포와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내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K민주와 실내 개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모델을 체크하였는데요. 크로스 수가 2개일 때 가장 양호한 값을 보였습니다. 사실 클러스가 2개라는 게 공급 부족과 절대 부족이라는 그런 클래스를 나타낼 수는 좀 한계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결국에 수동으로 클래스를 좀 범주를 분류하였습니다. 5개 클래스로 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범주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과다한 지역, 공급 평균, 공급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공급 부족과 공급 절대 부족에 대해서 총 5개의 클래스로 분류하였는데요. 사실 그래프로 확인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분포가 이렇게 균등하진 않습니다만 전체 데이터의 수가 80만 개가 넘어가고 그 중에서도 약 2만 개, 3만 개에 가까운 데이터가 학습에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여 이 상태로 그냥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DNN 클래시피케이션과 LSTM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고려하였는데요. 에큐레시 같은 경우에는 74%로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았지만 저희가 목표로 했던 공급 부족과 공급 절대 부족이라는 값에 대해서 리콜 값이 8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LSTM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에큐레시는 간신히 75%를 넘겼지만 리콜 값이 33%, 30.64%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부족한 리콜 값을 샘플 모델로 돌렸던 앙상블 모델로 점검해보자. 그래서 앙상블 모델을 체크했는데요. 목표는 에큐레시는 75% 이상, 그리고 공급 부족과 공급 절대 부족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리콜 값 80% 이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택한 게 라이트 GBM, 퀵부스트, 랭커 플레스 모델을 선택했고요. 머신러닝 모델을 먼저 저희가 모델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파라미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였습니다.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서치 시그를 통해서 점검을 했고요. 점검할 때는 최초의 범주를 준 이후에 가장 좋은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주를 다시 만든 다음에 다시 재체크를 시작했습니다. LGBM 결과 먼저 보시겠습니다.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는 에큐레시가 78%로 저희가 원하는 목표 수치 75%를 초과하면서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78.93%를 기록했고요. 공급 절대 부족에 대해서 리콜 값은 89.25%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모델도 체크해보았습니다. 캡포스트 모델입니다. 에큐레시는 75%로 이제 원하는 수치를 간신히 도달했고요. 공급 부족은 9.89%로 좀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공급 절대 부족에 대한 리콜 값은 90.18%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모델 전부 다 저희가 원하는 80%라는 기준을 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한 번 더 체크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84%로 저희가 원하는 수치를 한참 웃도는 수치였고요. 공급 부족과 공급 절대 부족에 대한 리콜 값이 87.98%, 89.51%로 가장 양호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했던 것은 예측값이 2와 3이라는 것이 공급 부족과 절대 부족에 대한 클래스인데요. 여기에 실제값 3을 보시면은 나머지 0과 1과 4로 분류한 게 없고 2와 3으로 전부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예측하는 건 모두 다 맞췄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재배치가 가장 필요한 지역을 잘 맞추는 모델을 생각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M1 공공자전거 수요량을 예측하는 선형 회계 모델은 DNN 모델로, M2 민간 PM에 대한 대여량을 예측하는 모델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활용해봤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웹서비스 저희 조에서 개발한 최종 결과물인 웹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웹서비스의 최초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로 행정구 선택창입니다. 행정구는 원하는 서울시 내에 원하는 행정구를 선택하실 수 있는 행정구 선택장이 마련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일자 선택창입니다. 저희 조는 일주일치 예측 모델을 구현을 하였으므로 오늘 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후에 공공자전거 수요 예측, PM 수요 예측, 오늘의 선택한 행정구 내에 대표역 5곳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행창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행정구에 원하는 일자, 원하는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본 화면이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네, 일자 선택차입니다. 이 PPT가 작성된 일자가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기준으로 24일까지 총 일주일치의 예측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용자가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행창은 공공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선택한 행정구의 대표역 5곳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원하는 행정구를 선택한 후에 예측을 원하는 일자를 선택, 그리고 원하는 기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행정구의 일자, 그리고 원하는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예측을 해내는 그런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대별 공공자전거의 수요 예측을 출력하는 모델 화면이고, 보시면 아래쪽에 X축 화면을 보시면 시간대별로도 수요 예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예측한 모델 상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 지역들은 즉각적으로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는 이 내용을 보고 특정 행정구의 특정 시간대에 즉각 이 시간대에 공급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공공자전거를 재배치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조에서는 단순히 그래프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을 접목하여 이 그래프를 분석함으로써 챗 GPT 모델을 사용해 분석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웹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시간대별 PM 수요 예측입니다. 아까 전에 공공자전거와 달리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예측 결과이고,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하겠습니다. X축에 시간대가 나오고 사용자가 원하는 행정구에 원하는 시간대를 수요 예측을 하는 모델이고, 보시다시피 동일하게 AI 기술이 접목되어 LLM 또한 분석 결과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행정구별 5개 공공자전거의 예상 수요량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네, 대표역 5개에 대해서 관악구의 경우는 동선역 주요 출구들에 대해서 화면이 출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저희가 현재 서버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별도로 웹 구형보다는 영상을 기존에 촬영한 자료로 불핑 대신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화면이 구동되어서 서울 시내 주요 행정구를 선택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21일부터 28일까지의 예측 모델을 선정을 한 후에 원하는 모델을 클릭하면 잠시 동안의 대기 시간 이후에 아까 설명드렸던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색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고, AI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가 사용자가 보기 쉽도록 제공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는 보다 신속하게 PM을 재배치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건 공공자전거 화면이고, 지금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 예측 화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즉각적인 공급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AI 기술을 접목하여 분석 결과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 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행정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경고창이 나오고 있고, 이번 화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행정구의 5개 주요 역사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원 최적화입니다. 저희는
저희는 정확한 수요 예측 모델을 통하여 배치를 최적화하고 주어진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원의 최적화를 통하여 PM을 서비스하는 공공기관 혹은 업체들은 불필요한 재배치 작업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과 재배치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 절감을 통하여 엔드 유저인 저희 일반 시민들이나 사용자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장소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비용이 절감되게 되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차량 이용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이 절감되므로 환경적인 가치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기술들을 통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정책 및 도시계획에 이바지함으로써 저희 서울시가 보다 더 발전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기반의 배달업, 운송 서비스 또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에 접목함으로써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발전 계획입니다. 저희 조의 모델은 해상도 데이터 해상도 부족, 외부 변수, 집회나 공연 등의 외부 변수의 반영 부족, 장기 데이터, 모델의 구조적 한계, 복합 서비스 및 교통수단 모델링의 어려움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개선점을 토대로 저희 조는 데이터 품질 개선, 시스템 고도화, 실증 및 확장을 통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발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 물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